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 영향에 잇따라 2,480선에서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에 따른 달러 신뢰도 하락과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개인은 매도 우위, 외국인은 기관과 순매수로 지수 하단을 방어해줬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가 대선 테마주의 힘으로 버티며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혼란한 장 속에서 전문가들은 뚜렷한 근거 없는 정치인 테마주에 기대기보단 대선 이후 정책에 영향을 받는 내수 업종에 투자하는 쪽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네이처셀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FDA가 한국에서 진행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을 현지 품목 허가를 위한 최종 임상 시험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강도 관세 정책에 이어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글로벌 자금의 셀 USA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달러화도 약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원화도 이에 동조하며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선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중 의장의 갈등으로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이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2,480선에서 제한적인 하락세를 그렸는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AI칩 H20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특히 미국 반도체주인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잇따라 SK 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도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코스닥은 기존 주도주들의 약진 속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선방하면서 특히 대선 테마주 연일 불기등을 이어가면서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미국발 악재 영향으로 하방 압력을 받은 이 국내 증시가 대선 테마주의 힘으로 버티면서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장 속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오늘 미증시의 낙폭이 좀 커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내 증시는 선방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의 흐름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러게요. 참 우리나라 증시 강하다라는 느낌이 네. 확 들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상한가 로켓 배송 시간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냐면 묘한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외 증시를 오전에 딱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 증시 오늘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폭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0.1% 하락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황을 한번 오늘자 시황을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전히 정책주들이 뭐 난립하고 있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또 탄소 관련된 온실가스 그와 더불어서 재생에너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해외 이슈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국내 이슈들을 가지고 또 상승을 하는 그러한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한 차례 정도 움직였었던 저출산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오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또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특별하게 리스크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찾는 게 생각하기보다는 찾기가
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수급 자체는 단기간 안에 수익률을 좀 뽑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상당히 조금 집중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일 여전히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마감을 했죠.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심플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저기 다 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도 연일 지금 강경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주말 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파월 내부적으로 이제 연준의 뭔가 이제 책임론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죠. 미스터 투레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발언들까지 써가면서까지 이런 용어들까지 이런 단어들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 부분 관세 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뭔가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가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약점을 찾을 수는 있어요.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죠. 물론 기존의 지난 1주차, 2주차 때에 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 강도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17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유출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보다는 국내 수급, 그중에서 연기금과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어떠한 섹터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네이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오랜만에 오른 것 같아요, 네이버. 그리고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항상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의 터줏대감식으로 종목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특히 이제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플러스죠, 스토어. 그와 더불어서 이제 컬리와의 협업 부분들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오랜만에 2%대, 3%대 강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과 방산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트럼프향, 미국향 이슈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일 좀 며칠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리바운딩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과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급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중국 외에 각국의 이제 개별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방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국내 방산 기업들에 있어서는 호재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방어를 해주는 섹터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금융지주 부분들은 여전히 좀 방향성을 찾는 게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한 10일, 한 13일 거래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00불대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뭔가 이제 이렇다 할 방향성들을 만들어 주지 못하다 보니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그렇게 크게 붙어지는 못하는 모습들. 그에 따라서 하부에 걸려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일부 여타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약간은 좀 애매한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미국과 한미 협상이 시작이 되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성과들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또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내구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종 약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선호되는 모습들은 좀 아니었다. 다만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은 오늘도 여전히 존재를 했었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고요. 자, 우리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더니 너무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HTS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간들 자체가 제가 계속 이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나스닥과 그죠? 다우와 S&P 500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다 동일한 패턴이거든요. 어떤 패턴이다? 21선을 맞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선이 걸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짧은 단봉들을 통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외 증시, 뉴욕 증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의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와 묘한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뾰족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한 세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2024년도의 성과가 굉장히 낮았다. 쉽게 얘기해서 가격적인 메리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선 기대감. 그죠? 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을 가지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4월 9일 정점으로 해서 미국도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쉼없이 지금 계속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을 대응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피부적으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 상승하는 종목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수익률의 갭이 엄청나게 큰 거죠. 쉽게 말씀해서 박탈감이 큰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해나가야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게 보이긴 해요. 이쯤 되면 불안불안하게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주가에 대한 약세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쉽게 말씀해서 이제 잔이 거의 다 찬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스닥이 어제 이제 2%대 3%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만약에 돌려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일자의 움직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제가 우리 방송 딱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앵커님하고 나스닥 선물을 좀 같이 봤거든요. 괜찮았어요. 그 부분들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강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냐? 우리 바이오 괜찮잖아요, 지금. 그죠? ACCR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네이처셀, 개별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너무나 좋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버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친환경 관련된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이차전지 얘기들 제가 계속 해드리지만 이차전지가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에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빠지게 되면 지수에 영향을 바로 미쳐버리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 없이 좋은 버팀.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일단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저가 매수가 출현이 된 그러한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러한 지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증시가 오늘 불안하게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전략에 대한 얘기들 자체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만 독특한 상승 구간들이 나오기에는 지금 구간쯤 오게 되면 좀 목이 찼을 수 있다, 물이 찼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밤이 굉장히 고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스닥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물 흐름과 연동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기대와 달리 빠진다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 저는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밤에는 새벽에 발표되는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내일자 오전장 수요일 날 좀 시장에서 반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한국 미국 고위급 무역 협상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기업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램 리서치까지.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실적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잡히느냐, 이것들이 내일 일정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아시겠지라고 해서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다 나와요, 미리 여러분들. 그죠? 미리 알고 계셔야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주의 전략들을 그래도 남들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수립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이 내용들 제가 정리한 거 늘 20페이지 가까운 리포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나오시죠, 여러분들. 안내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디커플링되는 좀 긍정적인 국내 증시 분위기를 또 가져가지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개별 협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이 많은 내용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그리고 또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등락을 거듭한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국내 증시 그래도 선방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예.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팁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 뭐 최근 시장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시장에서 내 계좌를 지키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패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거를 잘 읽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내 계좌는 시장 대비 분명히 아웃퍼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손실 보고 있는 다른 분들 대비해서 내 계좌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원포인트 기법을 얘기해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이 큰 스트림은, 메인 스트림을 따라가신다고 하게 되면 이게 곧 시장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하게 하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매매 어렵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3월달 수익 내역이에요. 3월달은 여러분들 뭐 1월달도 마찬가지셨고 2월달, 3월달 수익 다 나셨을 거예요. 왜냐?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
다 좋으셨죠? 그죠? 코로나 시기 때 다 좋으셨죠? 이 코로나 시기의 상승이 영원할 것 같으셨죠?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들. 결론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상승 추세를 타느냐, 그리고 상승 추세를 타는 동안에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유동성이 공급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셔야지 돈을 법니다 라는 얘기 굳이 안 해도 기술적인 기법들 얘기해드리고, 자,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다,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돼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천년만년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장은 변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죠. 시장은 생물이다. 항상 변합니다. 그 변하는 시장에 내가 어느 정도 빨리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것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월 달은 시황 관련된 종목군들로만 우리가 꽉꽉 채워서 수익률을 잘 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서부터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하는 구간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관세 이야기가 도드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빠지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어, 나는 현대차 갖고 있어, 그죠? 나는 반도체 소부장 갖고 있어, 나는 이차전지 갖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대응이 됐을까요? 대응이 됐을까요? 이 구간에서? 대응 절대 안 되죠. 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다 나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악재가 나왔을 때 반대급부로 어떤 애들이 올라갈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냄새를 딱 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히든 종목에서도 말씀드리고 기법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우리는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이 과정에서 수익률을 다 발생을 시켰습니다. 보이시죠? 종목들 몇면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는 종목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색깔만 달라지는 거지 아이스크림 미디어, 좋은 사람들, 캠트로스, 1승, 동방, 폴라리스, 사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유들은 뭐다, 여러분들? 개별 이슈. 그죠? 시장의 정책. 이런 종목군들이 집중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도 똑같죠, 여러분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경선이 진행이 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정책들을 발생을 시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만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잘 타고 진행을 시키게 되면 수익률을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 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매매들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일입니다. 어제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21일? 어제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저희 5개. 코나이, 영보, 프롬파스터, 에이징랜드, 원티드랩, 에코아이. 그죠? 에코아이는 오늘 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에코아이 마지막.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에코아이 한 거예요. 243에서 최고가 30100. 23%. 어제 5종목. 코나, 영보, 프롬파스터, 에이징랜드, 원티드랩. 자, 오늘 영보하고 프롬파스터 주가 보셨어요? 툭 떨어졌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제 당일로 22%, 21% 수익을 냈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기존에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잘 가요, 연속적으로. 근데 지금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잖아요. 대선 기간까지 점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매매들이 천년만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곧 끝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시기를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고, 하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금은 투트랙으로 지금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시기가 되게 되면 제가 또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아이에 여러분들 오늘 했던 종목입니다. 보이시나요? 또 우리 증명하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 자, 4월 21일입니다. 어제예요. 에코아이 245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어제예요, 어제. 최영도 전문가는 어떻게 알고 에코아이, 온실, 탄소, 친환경 이거 어떻게 움직일 줄 알고 어제 얘기를 했던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죠. 뭐다? 정책은 순환매다. 정책은 순환매다. 아셨죠? 그러한 부분들로 1차적으로 우리가 1승이라는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한동안 지금 한 2, 3일 정도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탄소 쪽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들, 제재 관련들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포커스 맞춰가지고 어제 저희는 미리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에코하이의 5분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5분봉 차트예요. 지난 어제죠, 어제. 계속 사이드로 기는 거예요, 이 구간대에서.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245 이 가격대에서 24,000원을 저점, 상단으로는 24,500원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갑니다. 네, 상관없어요, 가도. 어차피 가주면 고마운 거고 주가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책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게 되면 우리는 뭐다? 미리 선점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빵 뛸 때 누가 던지고 나오느냐. 이 게임이에요. 지금 현재 정책 테마주의 순환매 로테이션은 이 게임에 최적화된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 에코아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오늘 어때요? 단독 속보로 떴던 뉴스가 뭐죠, 여러분들? 이재명 당 후보의 탄소 이야기. 그죠? 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들. 어때요?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에코아이에만 갔어요? 아니요, 다 갔어요, 여러분들. 그린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28100 부분 매도 주문만 하겠습니다. 9시 15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28,100원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요. 부분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시가 안 깨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주가 밀리면 얘네들이 다시 뛰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0,000원대, 30,000원대에서 전량을 다 매도를 하고 끝낸 종목입니다. 1박 2일 코스로 딱 1박 2일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23% 수익 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차트로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몰라요, 이거. 에코아이 일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일도 어차피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을 또 진행을 하니까 그때 제가 하나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로 절대 지금 종목들을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트로 종목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내러티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 내일 온라인 실시간 방송 그리고 내일 장중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안내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에서의 패션, 여러분들 여름에 겨울옷 입을 수 없잖아요. 그죠? 겨울에 여름옷 입을 수 없듯이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옷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아가방 컴퍼니.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아가방 컴퍼니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언제 말씀드렸냐면 4월 2일 날, 4월 3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심지어 우리 PD님이 이렇게 예쁘게 표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서울경제TV 유튜브에다가 떡하니 걸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A 아가방, A 제로투세븐 이러고 초기엔 지나가셨죠? 그죠? 근데 어때요, 주가? 여러분들. 이거 일봉 차트거든요. 일본 차트예요, 여러분들.
빵빵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 붙었습니다. 자, 이제 대선 정책 스타트. 자, 시동 모터 걸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빵빵 3일 갔죠. 이 구간에서만 수익률이 50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상적으로 이 스토리들 자체가 깨진다, 꺼진다, 더 이상 불씨가 살아남지 않아 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요. 원래 돌아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여러분들 실적 볼까요? 이게 좀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시게 되면 신용 비중이 7%예요, 여러분들. 그죠? 단기 ROE가 분기 ROE가 6%예요, 여러분들. 유보율 1000%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되게 탄탄한 회사예요. 그런데 성장 스토리가 부재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대선 바람을 딱 타자마자 주가가 빵빵빵 뛰고 나서 사이드로 계속 기죠. 예전과는 다른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2주 가까운 기간 동안에 상단으로는 8,500원, 하단으로는 7,500원. 이 구간의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어때요? 다음 타수는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동안에 아가번 컴퍼니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정책들이 돌았어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시키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빵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급하네요, 마음이. 보이시죠? 대량 거래량 터지고 주가가 오늘 20%대까지 올라갔잖아요. 9,300원대까지. 그리고 막바로 쫙 밀려버리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점점 대선에 대한 시간 가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초반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캔들이 발생이 됐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니까 대다수의 투자자들, 참여자들이 고점이에 수익 실현시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의 트레이딩에 대한 메커니즘과 시장에서에 대한 투심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현재 지금 대선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도가 남들보다 훨씬 높아진다고요, 여러분들. 그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 항상 밑에 나오는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어떨 때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 이 부분들이 저를 관심 있어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안내 통해서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은 예제 보여드릴게요. 제로투세븐이에요. 이거 저희가 4월 4일 날 얘기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하나의 모멘텀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섹터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아가방 사는데 제로투세븐은 왜 못 삽니까? 어차피 똑같은 놈들인데. 똑같은 기업들인데. 그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4월 2일 날 우리가 아가방을 샀듯이 4월 4일 날 제로투세븐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4월 달 여러분들 시계를 1주차, 2주차만 돌려보시자고요.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관심 있을 때, SK 하이닉스 관심 있을 때 현대차 언제 가요? 기아차 가나요? 에코프로비엔 가나요? LG에너지솔루션 가나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저는 계속 그거 아니다. 지금은 이거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대선 중 뭐 해야 돼? 이거 또 물어보고 계신다고. 왜 한 발씩 늦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적어도 시장에서 뒤처지진 않아요. 동행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손실 안 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한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안내 통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좀 약하죠? 빵빵빵 뛰었다가 사이드로 조정받는 게 아니고 눌림목을 받죠. 근데 여기 이탈 안 시키죠. 그리고 오늘 똑같죠, 여러분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아가방하고 뭐가 달라요. 아가방 빵 뛰니까 얘도 같이 거래량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끝까지 시세 못 지키죠. 빵 올라갔다가 쫙 차이.
이렇게 시장에 독사 같은 투자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이겨내셔야죠. 이겨내셔야죠. 이기는 방법 밑에 나오죠, 여러분들.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히든 종목.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따끈따끈하죠? 제가 어제 이 하이젠 RLM을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요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물론 대선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나날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직 익숙치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에 목말라 있다. 그래서 로켓 배송 종목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큰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던 거 하이젠 RMM, 로켓 배송 종목,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문기업 휴머노이드 똑같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6%대까지 빵 떠가지고 끝났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딱 보시게 되면 공부도 하고 시황도 알고 심지어 또 선물로 종목까지 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죠? 오늘과 같이 시장에 답답하게 움직일 때 어제 우리 최민지 앵커와 저 최영동 전문가가 하고 있는 이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마지막 로켓 종목을 받아보시게 되면 그래도 오늘 6%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오늘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다 보셨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을 것 같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퉁퉁퉁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 4월 21일 날 했던 원티드 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저는 그냥 여기서 차트 찍어서 이 구간에서 올라가요. 자, 이 구간이죠. 매수 자리예요. 자, 여기는 매도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예요. 매도 자리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안 해요, 이런 거.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매수했던 거. 자, 매도했던 것도 보여드려야지. 자, 걸어만 두세요. 종가가 높게 형성되면 거래가 체결될 겁니다. 수익 챙기고 가죠. 끝.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원티드를 가지고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일자리 말고는. 그죠? 일자리도 다시 한번 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에이징랜드. 이것도 여러분들 히든에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빵 20%. 그냥 바로 도망 나와야죠. 굳이 고점에서 살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잡아놨던 자리가 저렇게 밑인데요. 바로 수익 실현. 오늘 좀 밀렸죠? 또 5% 6% 밀렸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남는 장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여러분들 갖고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가 장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증시다. 하지만 그 시기별로 맞는 섹터군들과 맞는 트렌드를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단기간 안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할 때 외국인들 우리나라 증시 막 ATM 기계 우리나라가 무슨 ATM이냐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손쉽게 돈을 빼는 거예요. 수익 벌어가지고. 왜 우리가 약자의 생각들만 가지고 있냐고요. 강자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만큼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원리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아무도 안 움직일 때 제가 그 원리를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코나이 하시죠. 아가방 하시죠. 제로투 하시죠. 대상홀딩스 하시죠. 이런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구나 시장의 트렌드가 라고 따라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적어도 내 계좌 깨지지 않아요. 적어도 본전은 했어. 근데 이제 와서 후회 와가지고 뭔가요? 대선 테마주 뭐예요? 정책주 뭐예요? 이거 물어보시면 이미 버스 갔죠. 택시 타야 돼요, 빨리 지금. 버스 따라잡으려면. 그 트렌드 잘 보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프롬파스터. 이것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오늘 다 빠졌죠? 한 10% 이상 빠졌던데? 자, 프롬파스터 5750 분할 매수. 끝. 자, 6900 부근 매도 11시 37분. 이게 어제 겁니다, 여러분들. 끝. 급등할 때 저희는 안녕. 저희는 가요. 더 이상 매매 안 할게요. 다음에 볼게요. 수익 실현시키고 나오는 거잖아요.
21%. 딱 하루 만에. 간단하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그냥 최영동 전문가가 영보화학 4950 9시 3분에 매매했구나. 자, 매도 11시 22분에 영보화학 6,000원 부근에서 나머지 부분 매도했구나.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들? 수익률이 22%. 간단하죠? 차트는 아니다.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과 같이 이머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내러티브가 지배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좌 관리 잘 하시고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안내통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지금과 같이 요상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팁을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 나스닥이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또 강조를 해주신 만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또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지금 시장에 딱 맞는 갑옷 같은 전략 가져가 봐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집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항상 정말 시장 좀 미리 예측해 주셔가지고 그에 딱 맞는 종목을 들고 와주시잖아요. 엄청난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와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앞에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더 부담되는데요, 오늘은? 두 배로 부담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또 안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밑에 나오는 안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장중에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떨 때는 막 잘하셔야 됩니다, 막 이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잘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의 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좀 기분 좋을 때는 다 같이 막 기분 좋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뭔가 이제 방향이 좀 그렇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의욕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딱 오게 되면 이게 주식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도 나름의 그 리듬이 있잖아요. 축구 경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러분들 공격 열심히 막 하다가 골 터지고 갑자기 막 밀려가지고 동점골 먹고 막 이럴 때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밀리고 있지만 흐름이 올 거야라고 해서 막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경기들도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 외로 이게 멘탈 게임이다 보니까 평정심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시장이 좋아도 너무 좋은 티를 내는 것도 좀 쉽지 않고요. 어렵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막 이러면 있으면은 더 이게 늪으로 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 정말 바둑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복이 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시장을 제가 조금이라도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저의 역할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어제도 제가 하이젠 R&M 로봇주 말씀드렸죠. 오늘도 로봇주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느낌이 오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최영도 전문가가 그동안에는 약간 좀 테마성에 있는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다가 우리 민주 앵커님, 최근 들어서 제가 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네.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CMS라는 종목을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입니다.
어제 하이젠 R&M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에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이 CMS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3D 비전, AI 알고리즘, 로보틱스 이게 뭐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로봇 산업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었을 때 CMS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CMS가 신규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업력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SI 파트너로서는 CJ ENS, 현대우백스, SFA, 롯데이노베이트. 그다음에 로봇 파트너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환학이 있어요. 환학. 일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탑이에요, 기술력이. 자, 그러한 이제 우수한 기업들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산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은 이미 갖춰져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CMS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친구인가라고 봤었을 때 많이 보시는 게 아마 쿠팡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쿠팡 쪽의 로봇과 관련된 그리고 LG는 솔루션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은 일단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되게 좋았다가 한 두어 살 딱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뭐 별 볼 일 없이 주가가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CMS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업별 양산 램퍼러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어요. 특히 요게 좀 재미있습니다. 나이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나이키 로고가 잘 안 보이시겠군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나이키. 신발 로봇, 신발 제작 로봇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CMS하고 나이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까지 하고 있는 회사야라는 거를 제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나이키 로고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만큼 로봇 스토리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강화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CMS의 주가 상승 흐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1차 상승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올해 초에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금 계속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20에서 안착해서 횡보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횡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많이 거쳐진 상태. 그래서 어제는 하이젠 R&M은 약간은 고가 구간에서 부담을 좀 느끼셨다라고 하게 되면 요로 CMS 로봇 관련된 종목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대표적인 로봇주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히든의 히든 종목 제가 끝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히든의 히든 종목은요. 대선 정책이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투트랙으로 하자. 정책주 하나, 산업 관련된 종목 하나. 자, 이렇게 잡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정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히든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CMS로 짚어주셨습니다. 3대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이 더욱 발전했을 때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또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일성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CMS와 히든 종목 한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